정서의 통제와 억제에 대한 인간의 무능력을 나는 내속이라 한다. 왜냐하면 정서에 복종하는 인간은 자신의 권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의 권리 아래에 있으며 스스로 더 좋은 것을 보긴 하지만 더 나쁜 것을 따르도록 강제당하는 것처럼 운명의 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제4부에서 이 원인을 증명하고 더욱이 정서가 어떤 선 또는 악을 가지는지를 증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것을 시작하기에 앞서 나는 완전성과 불완전성 그리고 선과 악에 관하여 약간 설명하려 한다. 어떤 것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그것을 완성한 사람은 그것이 완성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제작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제작자의 정신이나 의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 또는 안다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말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작품을 보고 제작자의 의도가 집을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은 집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고, 반대로 그 작품에 제작자가 부여하려고 의도한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순간 그것은 완성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와 유사한 것을 아직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어떤 작품을 본다면, 그리고 제작자의 의도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사실 작품이 완성되어 있는지 또는 완성되지 않았는지를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완전과 불완전이라는 말의 최초의 의미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인간이 보편적 관념들을 형성하고 집, 건물, 탑 등의 유행을 생각해내고 물체에 관하여 다른 유행보다도 어떤 유행을 선택하기 시작한 이후 각 사람은 똑같은 종류의 물체에 대하여 형성한 보편관념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완전하다고 하며, 이와 반대로 비록 전적으로 제작자의 견해에 따라 완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유행의 개념과 덜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불완전하다고 한다. 자연물, 즉 인간의 손이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보통 완전하다든가 불완전하다고 일컫는 이유 역시 다른 근거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물과 마찬가지로 인공물에 대해서도 보편관념을 형성하여 이것을 물체의 유행으로 여기며, 그들이 믿는 바에 따르면 자연은 이 유행들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유행으로서 앞에 놓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똑같은 종류의 것에 대하여 파악한 유행과 덜 일치하는 어떤 것이 자연 안에서 생기는 것을 볼 때 자연 자체가 실패하거나 잘못을 범하여 그 물체를 불완전하게 남겨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사물의 참된 인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편견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자연물을 완전하다든가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제1부의 블록에서 자연은 목적을 위하여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신 또는 자연이라고 부르는 저 무한한 유는 자연이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필연성을 가지고 작용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신은 자신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본성의 필연성에 의하여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왜 신이나 자연이 작용하고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유나 원인은 동일하다. 따라서 신이 어떤 목적인을 위해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어떠한 목적인을 위해서도 작용하지 않는다. 신은 존재에서 마찬가지로 작용에서도 아무런 원리나 목적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목적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원인은 인간의 충동이 마치 어떤 사물의 원리 또는 혹은 제1원인으로 여겨지는 한에서 인간의 충동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거주한다는 것이 가옥의 목적인이었다고 말할 때 사실 그것은 인간이 옥내 생활의 쾌적함을 표상한 것에서 가옥을 건축하려는 충동을 가졌다는 것 말고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들은 이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거주한다는 것이 목적인으로 여겨지는 한 그것은
이러한 특정한 충동에 지나지 않고 이 충동은 실제로 작용입니다. 이것은 제1 원인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충동의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벌써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인간은 자기의 행동과 충동을 의식하고 있지만 자신을 어떤 것에 충동을 느끼게 결정하는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연이 어떤 때는 실패하거나 오류를 범하고 또 불완전한 사물을 산출한다고 하는 통속적인 견해를 나는 제1부의 부록에서 말한 흑우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완전과 불완전은 실제로 오직 사유의 양태일 뿐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들이 동일한 종이나 유에 속하는 개체를 비교함으로써 습관적으로 행사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나는 실제성과 완전성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들은 자연의 모든 개체를 가장 보편적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의 유에, 말하자면 자연의 모든 개체에 실제적으로 기속되는 유 개념으로 안한시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연의 개체를 이 유로 환원하고 또 서로 비교하고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많은 유성이나 실제성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 우리들은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완전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것의 한계, 종말, 무능력 등과 같은 부정을 포함하는 어떤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 우리들은 그것을 불완전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는 것만큼 우리의 정신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러한 것 자체에 원래 있어야 할 어떤 것이 결여되었다든가 또는 자연이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물의 본성에는 작용인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생기는 것 말고는 다른 아무것도 속하지 않으며 또한 작용인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생기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선과 악에 대하여 말하자면 이것들 또한 우리들이 사물을 그 자체로 고찰할 경우 사물에 있어서 아무런 적극적인 것도 지시하지 않으며 사유의 양태나 우리가 사물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형성되는 개념일 뿐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물이 동시에 선이고 악일 수 있으며 또한 양자와 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음악은 우울한 사람에게는 좋고 슬픈 사람에게는 나쁘고 기머거리에게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와 같은 말들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인간의 본성의 전형으로 보아야 할 인간의 관념을 형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미 말한 의미에서 이 말들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래에서 선이란 우리가 형성하는 인간의 본성의 전형에 점차로 접근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우리들이 인지하는 것이라고 확실히 이해한다. 그러나 악이란 그 전형에 유사하게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들이 확실히 아는 것으로 이해한다. 다음으로 우리들은 인간이 이 전형에 더 적게 접근하는 경우 인간을 더 완전하거나 불완전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 사실은 특히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더 적은 완전성에서 더 많은 완전성으로 이해한다거나 그 반대를 말할 때 그것은 그가 하나의 본질 또는 행상에서 다른 것으로 변화한다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의 본성이 활동 능력으로 이해되는 한에서 그의 활동 능력이 증대되거나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미 말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완전성을 실제성으로 이해한다. 즉 각각의 사물이 특정한 방식으로 존재하며 작용하는 한 완전성은 그 사물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 사물의 지속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괴물도 그것이 더 장시간 존재를 지속하였다는 이유로 인하여 더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사물의 지속은 사물의 본질에 의하여 결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물의 본질은 아무런 특정한 또는 결정적인 존재의 시간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든 사물은 더 완전하든 덜 완전하든 간에 그것이 존재하기 시작한 것과 똑같은 힘을 가지고 언제나 존재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 점에서는 모든 것이 동등하다.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정의 1. 우리들에게 유익하다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을 나는 선으로 이해한다. 2. 반대로 우리들이 선한 어떤 것을 소유하는데 방해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을 나는 악으로 이해한다.
이 두 정의에 관해서는 앞에 머리말의 끝부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3. 우리가 오직 괴물의 본질에만 주의할 경우 괴물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정립하거나 필연적으로 배제하는 어떤 것도 발견하지 않는다. 나는 괴물을 우연적이라고 한다. 4. 괴물을 반드시 새기게 하는 원인에 우리가 주의할 경우 그 원인이 괴물을 산출하도록 결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한 나는 그 괴물을 가능적이라고 한다. 제1부의 정리 33의 주석에서는 가능적과 우연적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이것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5. 나는 다음에서 인간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반대되는 정서로 이해한다. 비록 사랑의 종류인 이식욕이나 탐욕처럼 동일한 류에 속하는 것이라도 마찬가지다. 이것들은 본성상이 아니라 우연적으로 반대된다. 6. 과거, 현재, 미래의 것에 관한 정서를 내가 무엇으로 이해할 것인가는 제3부의 정리 18의 주석 1과 2에서 설명했으므로 참조 바란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즉 우리들은 공간적 거리를 시간적 거리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한계까지만 명백하게 표상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우리에게서 200피트 이상 떨어져 있는 대상 또는 그 거리가 우리가 분명하게 표상하는 거리 이상으로 떨어져 있는 모든 대상을 우리는 우리로부터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며 동일한 평면에 있는 것처럼 보통 표상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존재하는 시간이 우리가 보통 명백하게 표상하는 간격보다 한층 더 긴 간격으로 현재에서 떨어져 있다고 표상되는 모든 대상을 우리는 현재에서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것처럼 표상하며 이것을 하나의 시점으로 기착시킨다. 7.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하게끔 하는 목적을 나는 충동으로 이해한다. 8. 덕과 능력을 나는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다. 즉 인간과 관계되는 모든 덕은 인간이 자신의 본성의 법칙에 의해서만 이해되는 어떤 것을 행하는 능력을 가진 한에서 본성 자체이다. 공리 자연 안에는 더 힘있고 더 강한 다른 것에 의해 극복되지 않는 어떤 괴물도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어떤 괴물이 주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주어진 괴물을 파괴할 수 있는 더 힘 있는 것이 존재한다. 정리 1. 그릇된 관념이 소유하는 어떤 적극적인 것도 참다운 것이 참인 한에서 참다운 것의 현지에 의하여 제거되지 않는다. 증명 오류는 부당한 관념이 포함하는 인식의 결핍 안에만 있다. 또한 부당한 관념은 오류라고 이끌어지는 어떤 적극적인 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이 관념은 신에 연관되는 한에서 참이다. 따라서 만일 그릇된 관념이 지니는 적극적인 것이 참다운 것이 참다운 한에서 참다운 것의 현지에 의하여 제거된다면 참다운 관념은 자기 자신에 의하여 제거될 것이고 이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그릇된 관념이 소유하는 어떤 적극적인 것도 여기서 끝내. 이 정리는 제2부 정리 16의 보충에 의해서 한층 더 명백하게 이해된다. 왜냐하면 표상이란 외부 물체의 본성보다 인간 신체의 현재 상태를 판명하지 않고 혼란되게 한층 더 많이 지시하는 관념이기 때문이다. 정신이 오류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이로부터 생긴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태양을 볼 때 우리들은 그것이 약 200피트 떨어져 있다고 표상한다. 우리들이 태양의 올바른 거리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이 점에서 오류를 범한다. 그러나 태양의 거리를 안다면 확실히 오류는 제거될 것이다. 그러나 표상은 즉 신체가 태양으로부터 자극받는 한에서 태양의 본성을 표현하는 태양의 관념은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들이 태양의 참다운 거리를 알았다고 할지라도 태양은 우리들 가까이 있는 듯 표상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2부의 정리 35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들이 태양을 그렇게 가깝게 표상하는 것은 태양의 참다운 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신은 신체가 태양에서 자극받는 한도에서 태양의 크기를 파악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태양 광선이 수면에 비추어 우리들의 눈에 반사될 때 우리들은 태양의 바른 위치를 알지라도 그것이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표상한다. 그리고 정신을 그릇되게 하는 여타의 표상도 마찬가지이다. 이 표상들은 신체의 자연적 상태를 표시하든 신체의 활동 능력의 증대나 감소를 표시하든 간에 실제의 것에 대립되지 않으며 실제의 것의 현재에 의하여 소실되지도 않는다. 우리들이 근거 없이 어떤 악을 두려워할 때 바른 얘기를 듣는 순간 공포가 사라지는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들은 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실제로 생긴 악을 두려워할 때 잘못된 얘기를 듣는 순간 역시 공포가 또한 사라지는 일도 생긴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표상은 참다운 것이 참다운 한에서 참다운 것의 현재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제2부의 정리 17에서 우리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표시하는 사물의 현재의 존재를 배제하는 더 강한 표상이 나타남으로써 소멸된다. 정리 이건 내가 읽을게. 네. 조금 바꿔가지고 우리들은 우리가 다른 것 없이 자신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자연의 일부인 한에서 작용을 받는다. 이게 그 이해가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증명은 또 우리들이 그것의 부분적 원인에 불과한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생길 때, 즉 우리의 본성의 법칙에서만 이끌어낼 수 없는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생길 때 우리들의 작용을 받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른 것이 자신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없는 자연의 일부인 한 작용을 받는다. 정리 3. 인간이 존재를 지속시키는 힘은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외적 원인의 힘에 의하여 무한히 압도당한다. 증명. 이것은 제3의 공리에서 명백하다. 왜냐하면 인간이 존재하면 그보다 더 힘있는 어떤 다른 것, 예를 들어 A가 존재하고 또한 A가 존재하자마자 A 자체보다 더 힘있는 다른 것, 예를 들어 B가 존재하고 이것이 무한히 진행한다. 따라서 인간의 능력은 다른 것의 능력에 의하여 정의되며 외적 원인의 힘에 의하여 무한히 압도당한다. 정리 4. 인간이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인간이 오로지 자기의 본성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변화, 곧 자신이 타당한 원인이 될 만한 변화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증명. 괴물과 인간이 자기의 유를 유지하는 능력은 신 또는 자연의 실제적 능력이지만 무한한 경우가 아니라 인간의 현실적 본질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 한에서 신 또는 자연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능력은 인간의 현실적 본질에 의하여 설명되는 경우에 한해서 신이나 자연의 무한한 능력, 즉 신이나 자연의 본질의 일부이다. 이것이 증명되어야 할 첫 번째 점이었다. 다음으로 만일 인간이 오로지
인간 자신의 본성에 의해서만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면 인간은 멸망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언제나 존재하리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그 능력이 무한 원인 혹은 무한한 원인에서 생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즉 이것은 외부의 원인에서 생길 수 있는 여타의 변화를 자신에게서 제거하는 힘을 가지게 될 인간의 능력에만 의존하거나 인간이 오로지 자기 보존의 효과적인 변화만을 받도록 자연이 모든 계물을 인도하게 될 자연의 무한한 능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처음의 경우는 부당하다. 그러므로 인간이 오직 인간 자신의 본성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변화만을 받아들이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항상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의 무한한 능력에서 생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신적 본성의 필연성이 어떤 인간의 관념에 의하여 촉발된 것으로 고찰되는 한 그 필연성에서 연장과 사유의 속성 아래서 파악되는 전체 자연의 질서가 도출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한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자신이 적절한 원인이 될 변화만을 인간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충.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인간은 항상 열정에 필연적으로 예속하며 또한 자연의 공통된 질서를 따르고 그것에 복종하며 사물의 본성이 요구하는 만큼 그것에 적응한다. 여기서 열정이라는 것은 수동적 감정입니다. 수동적. 열정으로 번역했을까? 수동적 감정. 뒤에도 정리 월수도 마찬가지죠. 열정 이게 수동적 감정으로 받는. 계속합시다. 네. 정리호 각각의 열정의 힘과 수동적 감정의 힘과 이렇게 그 증가 그리고 그 존재의 존속은 우리들이 존재를 지속하고자 하는 능력에 한정되지 않고 우리들의 능력과 비교되는 외적 원인의 힘에 의하여 한정된다. 증명 열정의 본질은 오직 우리들의 본질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열정의 힘은 우리들이 존재에 존속하려고 노력하는 능력에 의하여 정의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의 능력과 비교된 외적 원인의 힘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정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리유 어떤 열정이나 정서의 힘은 인간의 여타의 작용이나 능력을 능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서는 끈질기게 인간에 달라붙는다. 여기서는 정서라는 건 일반적으로 다른 책에도 감정이라 번역하기도 합니다. 감정이나 정서. 증명 각각의 열정의 힘과 증가 그리고 그 존재의 존속은 우리들의 능력과 비교된 외적 원인의 힘에 의하여 한정된다. 그러므로 그 힘은 인간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으며 정리 7. 정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정서 그리고 억제되어야 할 정서보다 더 강한 정서에 의지하지 않고는 억제될 수도 없고 제거될 수도 없다. 증명 정서란 정신에 연관되는 한 정신으로 하여금 자기의 신체에 대하여 이전보다 크거나 적은 존재력을 긍정하도록 하는 관념이다. 그러므로 정신이 어떤 정서에 사로잡힐 때 동시에 신체는 자기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변용을 겪는다. 더욱이 이 신체의 변용은 자신의 이유에 존속하는 힘을 자신의 원인에서 받는다. 따라서 이 변용은 그것과 반대되는 그리고 그것보다 더 강한 변용을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물체적 원인에 의하지 않고서는 억제될 수도 없으며 제거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정신은 전보다 강하며
정과 반대되는 변용의 관념에 자극받을 것이다. 즉, 정신은 정보다 강하며 정과 반대되는 정서에 말하자면 전의 정서의 존재를 배제하거나 제거하는 정서에 자극받을 것이다. 따라서 정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그리고 그것보다 강한 정서에 의하지 않고는 제거될 수도 없으며 억제될 수도 없다. 보충. 정서는 정신에 연관된 한 우리들에게 작용하는 신체적 변용에 반대되며 더 강한 변용의 관념에 의하지 않고는 억제될 수도 없으며 제거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작용하는 정서는 그것보다 더 강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정서에 의하지 않고는 억제될 수도 없으며 제거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즉, 정서는 우리에게 작용하는 신체적 변용보다 더 강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변용의 관념에 의하지 않고는 억제될 수도 없으며 제거될 수도 없다. 정리 8. 선과 악의 인식은 우리들이 그것을 의식하는 한에서 기쁨이나 슬픔의 정서일 뿐이다. 증명. 우리는 우리들의 유해 보존에 도움이 되거나 해가 되는 것을, 즉 우리의 활동 능력을 증대하거나 감소하고 혹은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것을 선 또는 악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우리들을 기쁨이나 슬픔으로 자극하는 것을 우리들이 지각하는 한 우리는 그것을 선 또는 악이라고 한다. 따라서 선과 악의 인식은 기쁨이나 슬픔의 정서 자체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기쁨이나 슬픔의 관념일 뿐이다. 그러나 이 관념은 정신이 신체와 통일되어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서와 통일되어 있다. 즉, 이 관념은 정서 자체에서 또는 신체적 변용의 관념에서 사실 오직 관념에 의해서만 구별된다. 그러므로 선과 악의 이 인식은 우리들이 그것을 의식한 한 정서 자체일 뿐이다. 정리 9. 정서는 그 원인이 현재 우리들 앞에 있는 것으로 표상될 경우 그것이 우리들 앞에 없는 것으로 표상될 경우보다 한층 더 강하다. 증명. 표상이란 정신으로 하여금 사물을 현존하는 것으로 고찰하게 하는 관념이다. 그러나 이 관념은 외적 사물의 본성보다 인간의 신체의 상태를 더 많이 표시한다. 따라서 정서는 신체의 상태를 표시하는 한 표상이다. 그런데 표상은 외적 사물의 현재적 존재를 배제하는 어떤 것도 우리들이 표상하지 않는 동안에는 한층 더 강렬하다. 그러므로 정서 역시 그 원인이 현재 우리들 앞에 있다고 표상될 경우가 그것이 우리들 앞에 없다고 표상될 경우보다 한층 더 강렬하거나 힘이 있다. 주석. 제3부의 정리 18에서 우리들은 미래나 과거의 표상상에 의하여 마치 우리들이 표상하는 사물이 현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서에 자극받는다고 말했을 때 나는 단지 그 사물의 표상만을 염두에 두는 경우 그것이 참임을 분명히 주의하였다. 왜냐하면 표상상은 우리들이 사물을 현존하는 것으로 표상했든 표상하지 않았든 간에 동일한 본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미래 사물의 현재적 존재를 배제하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현존한다고 고찰될 때 그 표상상이 더 약해짐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때 나는 이것을 주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제4부에서 정서의 힘에 대해 다루고자 했기 때문이다. 보충. 미래나 과거의 사물의 표상상, 즉 현재의 것은 배제하고 미래나 과거의 시간에 연관시켜서 고찰하는 사물의 표상상은 다른 사정이 똑같다면 현재 사물의 표상상보다 약하다. 따라서 미래나 과거의 사물에 대한 정서는 다른 사정이 똑같다면 현재 사물에 대한 정서보다 약하다. 정리 10. 우리들은
빨리 나타날이라고 표상되는 미래 사물에 대해서는 그 출현 시간이 현재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표상될 때보다 한층 더 강하게 자극받는다. 그리고 우리들은 멀리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표상되는 사물의 상기에 의해서는 그것이 이미 멀리 사라졌다고 표상될 때보다 한층 더 강하게 자극받는다. 증명. 왜냐하면 사물이 빨리 나타날 것이라거나 또는 멀리 사라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표상하는 경우 우리는 그것에 의하여 그것의 미래의 출현 시간이 현재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그것이 멀리 사라졌다고 표상할 때보다 그 사물의 현재를 더 적게 배제하는 어떤 것을 표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러한 경우 그것에 대하여 더욱 강하게 자극받을 것이다. 주석 제4부의 정의 6에 대한 주의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우리가 표상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에서 오랜 시간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대상에 대하여 우리들은 비록 그 대상들이 서로 오랜 시간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안다 해도 똑같이 약하게 자극받는다. 정리 11. 우리들이 필연적인 것으로 표상하는 사물에 대한 정서는 다른 사정이 똑같으며 가능적인 것과 우연적인 것, 즉 필연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정서보다 더 강하다. 우리들은 어떤 것을 필연적이라고 표상하는 한 그것의 존재를 긍정하며 이와 반대로 어떤 것을 필연적이지 않다고 표상하는 한 그것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러므로 필연적인 것에 대한 정서는 다른 사정이 같을 경우 필연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정서보다 강하다. 정리 12.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가능한 것으로 우리들이 표상하는 사물에 대한 정서는 다른 사정이 같을 경우 우연적인 것에 대한 정서보다 강하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우연적인 것으로 표상하는 한 우리는 그것의 존재를 정립하는 다른 것의 표상상에 의해서 결코 자극받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들은 그것의 현재 존재를 배제하는 어떤 것을 표상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미래에 가능한 것으로 표상하는 한 우리는 그것의 존재를 정립하는 어떤 것을, 즉 희망이나 공포를 조장하는 어떤 것을 표상한다. 그러므로 가능적인 것에 대한 정서는 한층 더 격렬하다. 여기 있어요. 우연적인 것과 가능적인 것을 딱 설명을 잘해놓은 것 같아요. 네. 우연적인 것은 존재를 배제하는 것을 표상하고 가능한 것은 존재를 정립하는 어떤 것을 표상한다는 거죠. 계속 봅시다. 우리들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연적인 것으로 표상하는 사물에 대한 정서는 우리가 그것을 현재 우리들 앞에 있는 것으로 표상할 경우보다 훨씬 더 약하다.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표상하는 사물에 대한 정서는 우리가 그것을 미래적인 것으로 표상할 경우보다 한층 더 강하며 또한 우리가 미래의 시간을 현재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것으로 표상할 경우보다 한층 더 격렬하다. 그러므로 그 존재 시간이 현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들이 표상하는 사물에 대한 정서는 우리가 그것을 현재적인 것으로 표상할 경우보다 훨씬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연적인 것으로 표상할 경우보다 한층 더 강하다. 그러므로 우연적인 것에 대한 정서는 우리가 그것을 현재 우리들 앞에 있는 것으로 표상할 경우보다 훨씬 더 약하다. 정리 14.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우연적인 것에 대한 정서는 다른 사정이 같을 경우 과거의 것에 대한 정서보다 약하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연적인 것으로 표상하는 한에서 우리들은 그것의 존재를 정립하는 다른 것의 표상상에 결코 자극받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들은 그것의 현재적 존재를 배제하는 어떤 것을 표상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과거의 시간과 연관시켜서 표상하는 한에서 우리들은 그것을 상기시키는 어떤 것 또는 그것의 표상상을 환기시키는 어떤 것을 표상한다고 상정한다. 따라서 그러한 우리들은 그것을 마치 현재적인 것처럼 도찰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연한 것에 대한 정서는 다른 사정이 같을 경우 과거의 것에 대한 정서보다 한층 더 약할 것이다. 정리 14. 선과 악의 참다운 인식은 그것이 참인 경우 어떠한 정서도 억제할 수 없고 그것이 정서로 간주되는 경우에서만 정서를 억제할 수 있다. 정서는 관념인데 정서는 그것에 의하여 자기 신체에 대하여 이전보다 크거나 작은 존재의 힘을 긍정한다. 그러므로 정서는 참인 것의 현재에 의하여 제거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것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과 악의 참다운 인식은 그것이 참인 경우 어떠한 정서도 억제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이 정서인 경우 만일 그것이 억제되어야 할 정서보다 강하다면 그러한 한에서만 그것은 정서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 15. 선과 악의 참다운 인식에서 생기는 욕망은 우리들이 사로잡히는 정서에서 생기는 다른 많은 욕망에 의하여 붕괴되거나 억압당할 수 있다. 선과 악의 참다운 인식이 정서인 한 그것에서 필연적으로 욕망이 생긴다. 이 욕망은 그것을 생기게 하는 정서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크다. 그러나 이 욕망은 우리들이 어떤 것을 참으로 인식하는 데서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작용하는 한에서 우리들 안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이 욕망은 오로지 우리들의 본질을 통해서만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그것의 힘과 증가는 오직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만 정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사로잡히는 정서에서 생기는 욕망도 역시 그 정서들이 격하면 격할수록 그만큼 더 크다. 그러므로 그 욕망의 힘과 증대는 외적 원인의 힘에 의하여 정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힘은 우리들의 능력과 비교할 경우 우리들의 능력을 무한히 능가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정서에서 생기는 욕망은 선과 악의 참다운 인식에서 생기는 욕망보다 격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선과 악의 참다운 인식에서 생기는 정서를 억제하거나 붕괴할 수 있다. 정리 16. 선과 악의 인식이 미래에 연관되는 경우 이 인식에서 생기는 욕망은 현재 쾌적한 것에 대한 욕망에 의하여 한층 더 쉽게 억제되거나 붕괴될 수 있다. 우리가 미래적인 것으로 표상하는 사물에 대한 정서는 현재의 사물에 대한 정서보다 약하다. 그런데 선과 악의 참다운 인식에서 생기는 욕망은 비록 그 인식이 현재 선한 사물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격렬한 욕망에 의하여 붕괴되거나 억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식이 미래에 연관되는 경우 그 인식에서 생기는 욕망은 한층 더 쉽사리 억제되거나 붕괴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 17. 선과 악의 참다운 인식이 우연적인 것에 관계되는 한 그 인식에서 생기는 욕망은 현재 존재하는 사물에 대한 욕망에 의하여 한층 더 쉽게 억제될 수 있다. 이 정리는 앞의 정리와 같은 방식으로 제4부의 정리 12에 보충해서 증명된다. 이로써 나는 왜 인간이 참다운 이성보다 오히려 의견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지, 그리고 왜 선과 악의 참다운 인식이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며 또 흔히
모든 관능적인 욕구에 종복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제시하였다고 믿는다. 그것으로부터 저 시인의 말이 나온 것이다. 나는 더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을 타당하다고 여기지만 더 나쁜 것을 따른다. 전도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그 역시 똑같은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식을 늘리는 자는 고통을 늘린다. 그러나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무지가 암보다 낫다든가 또는 정서에 제어해서 어리석은 자와 아는 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결론 지으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성이 정서의 제어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들의 본성의 능력은 물론이고 무능력도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말한 것처럼 나는 제4부에서 오직 인간의 무능력에 관해서만 다루겠다. 왜냐하면 나는 정서에 대한 이성의 능력에 대해서는 따로 다룰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 5부 제목이 이렇죠. 5부가 네. 정리 18. 기쁨에서 생기는 욕망은 다른 사정이 같을 경우 슬픔에서 생기는 욕망보다 강하다. 욕망은 인간의 본질 자체이다. 즉 그것은 인간이 자기의 유에 머물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러므로 기쁨에서 생기는 욕망은 기쁨의 정서 자체에 의하여 촉진되거나 증대한다. 그러나 반대로 슬픔에서 생기는 욕망은 슬픔의 정서의 자체에 의하여 감소되거나 억제된다. 그러므로 기쁨에서 생기는 욕망의 힘은 인간의 능력과 동시에 외적 원인의 힘에 의하여 정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슬픔에서 생기는 욕망의 힘은 오직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만 정의되지 않으면 안 되며 따라서 전자는 후자보다 한층 더 강하다. 이게 뭐야? 인간의 감수하고 억제는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컨트롤이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나는 이들 몇 가지 명제를 가지고 인간의 무능력과 무상함의 원인들 그리고 인간이 이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이성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한지 그리고 어떤 정서가 인간 이성의 규칙과 일치하고 또 반대로 어떤 정서가 인간 이성에 반대되는지를 제시하는 얘기다. 그러나 이것을 완전한 비하학적 질서에 따라서 설명하기에 앞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성의 명령 자체를 여기에서 미리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성은 자연에 반대되는 것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성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자기의 이익, 즉 자기에게 참으로 이익인 것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진실로 인간을 더 큰 완전성으로 이끌어주는 모든 것을 요구하거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각자가 자기 안에 있는 한 가지의 유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는 확실히 전체가 그것의 부분보다 더 크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참이다. 다음으로 덕은 고유한 본성의 법칙에 따른 작용에 불과하며 누구든지 고유한 본성의 법칙에 따라서만 자신의 유를 유지하려고 하므로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첫째로 덕의 기초는 고유한 유를 유지하려는 노력 자체이며 행복은 인간이 자신의 유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성립한다. 둘째로 덕은 그 자체를 위해서 추구되어야 하며 덕 자체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또는 우리들에게 덕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덕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마지막 셋째로 자살하는 사람은 마음이 무력하며 자기의 본성과 모순되는 외적 원인에 전적으로 전복당하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다시금 제2부의 요청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우리들의 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외부의 것을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으며 우리들의 외부에 있는 사물과 아무런 상관관계 없이 생활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들의 정신을 살펴볼 경우 만일 정신이 홀로 존재하고 자기 자신만을 인식한다고 하면 확실히 우리들의 지성은 더 불완전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 외부에는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 즉 우리들이 추구할 만한 것이 많이 주어져 있다. 그 중에서 우리들의 본성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생각해낼 수 없다. 왜냐하면 만일 전적으로 본성이 똑같은 두 개체가 서로 결합한다면 단독의 개체보다 두 개의 능력을 가진 개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인간보다 더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인간은 자기의 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서 일치하는 것, 모든 사람의 정신과 신체가 하나 되어 마치 하나의 정신과 하나의 신체를 구성하여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가능한 한 자신의 유의 유지에 노력하고 모든 사람이 동시에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이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즉 이성의 인도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바라지 않는 어떤 것도 자신을 위하여 요구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은 공정하고 성실하며 또한 정직하다. 이상은 내가 더 상세한 질서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 이성의 명령이다. 말하자면 각자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이 원칙이 덕과 경건함의 기초가 아니고 불경의 기초라고 믿는 사람들의 주의를 가능하면 끌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제시하겠다. 그러므로 사태가 이와 반대라는 것을 내가 간단히 제시한 다음 계속해서 나는 이것을 우리들이 진행해온 것과 같은 방법으로 증명하겠다. 정리 19. 각자가 자기가 선이나 악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자신의 본성의 법칙에서 필연적으로 욕구하거나 또는 피한다. 선과 악의 인식은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는 한 기쁨이나 슬픔의 정서 자체이다. 그러므로 각자는 선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욕구하며 반대로 악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피한다. 그러나 이 욕구는 인간의 본질 또는 본성일 뿐이다. 그러므로 각자는 오직 자신의 본성의 법칙에서 선이나 악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욕구하거나 피한다. 정리 20.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할수록, 즉 자신의 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달성하면 할수록 더욱더 유덕하다. 그리고 반대로 각자는 자기의 이익을, 즉 자신의 유를 유지하기를 등한시하는 경우에 노력한다. 덕은 오직 인간의 본질에 의하여 정의되는 인간의 능력 자체이다. 즉 덕은 인간이 자신의 유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노력에 의해서만 정의된다. 그러므로 각자가 자신의 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더 유덕하며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의 유를 유지하기를 등한시하는 경우에 무력하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지 외적 원인과 자기의 본성에 반대되는 것에 정복당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이익의 추구를, 즉 자신의 유를 유지하기를 등한시하지 않는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누구든지 음식을 거부하거나 자살하는 것은 자기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적 원인에 강제되어 그렇게 한다. 자살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우연히 칼을 든 그의 바른 손을 다른 사람이 비틀어 그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도록 강제되어 자살한다. 또는 세네카처럼 폭군의 명령에 의하여 자신의 혈관을 끊도록 강제되어 즉 더 큰 악을 더 작은 악에 의하여 피하려고 하다가 자살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은폐된 외적 원인이 그의 표상을 그릇되게 하여 신체를 자극시켜서 그 신체가 이전과는 반대되는 그것의 관념이 정신에 있을 수 없는 다른 본성을 가지도록 강제됨으로써 자살한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든가 다른 형상으로 변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무에서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불가능하며 그것은 누구든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에헤이.